한번 보자. 자료 얘기 지금 듣고 있었는데 빨리 금방 끝낼게요. 거기 사이트가 3개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이거부터 이제 들어가야 돼. 자, 사이트가 3개가 있어요. 3개를 즐겨찾기를 아예 걸어 놓으세요. 3개를 다. 근데 첫 번째 사이트는 다음이 있죠. 다음은 이거 화면에 보여? 다음은 여러분들이 받은 모든 자료의 정답과 해설과 그 다음에 거기 선생님이 2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질문 대답만 해주는 선생님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질문이 수업 시간에 내가 막 구박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모르고 실전방 왔냐고 막 구박하고 그러기 때문에 잘 쉬운 질문 같은 경우는 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거의 한 당일날 올라와요. 질문 올리시면 답변은 당일날 올라오고 그래서 이 자료의 해설과 정답과 가장 중요한 건 질문 게시판이 가장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꼭 들어가셔야 되고 비밀번호가 뭐야 이번 달에? 커멘스야. 매달 바뀌어요. 네, 그래서 달마다 사이트 내용도 매달 새로 삭제되고 그러니까 그 달 보셔야 돼요. 그 달.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스타.ac가 있죠? AC? 이 사이트는 꼭 들어가셔야 되는 사이트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자료실이 있는데 파트 1부터 파트 7까지 모든 전략 노트와 그 다음에 문법 노트, 어휘 노트, 파트별로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가 있어요. 파일이 100개가 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내가 이걸 어떻게 봐야겠다. 일정표를 짜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꼭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독해 동영상, 무료 동영상이 있어요. 무료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트가 가장 메인 사이트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등록한 co.kr, usta.co.kr이 있어요. 여기는 음원만 올라가요. mp3만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mp3가 다른 사이트에는 올라가지를 못해.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mp3는 일로 올라간다. 여기까지만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3개 사이트는 뭘 해놔야 돼? 즐겨찾기를 반드시 해서 매일매일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까지 끝났고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해야지 이제 수업을. 근데 이번 시험 며칠이야? 30일. 그래도 여유가 있네. 4주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먼저 보실게요. 자료를 보시면 액추얼 테스트가 있고 케이스가 있고 LC가 있고 독해가 있어. 이렇게 4가지 버전이 있는데 일단 액추얼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일단은 액추얼은 상당히 높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는 주제들을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걸 주제별로 묶어서 12개의 주제로 묶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솔팅에 나온 게 케이스예요. 액추얼은 8, 900대들을 위한 자료고 케이스는 7, 800대들을 위한 자료고 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매일매일 받으시는 거예요. 자, 고개 들어. 현재 점수 800, 800 이상, 900, 900 이상 예상 점수까지 다 손들어. 다시 현재 점수 예상 점수 800 이상 다 손들으라고. 손 먼저 뜨세요. 내려. 다시 물어볼게요. 마지막이에요. 손 안 들면 700대에 맞춰서 강의해요. 다시 갑니다. 현재 점수 예상 점수 800 이상 다 손들어. 손 올라온 거 보셨죠? 내리세요. 우리 반은 800 이하는 거의 강의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800 이하는 기본 강의를 찾아서 듣도록 하세요. 반이 괜히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반은 마지막 막달에 들으시는 반이에요. 토익 공부 내 인생에서 마지막이다. 이번 달이. 이거 아닌 이상은 내 강의 들으실 필요 없어요. 특히 실전반 같은 경우는. 그래서 800 이상이 900을 넘어가는 그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반 자체가. 그래서 학생들 자체도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는 수업 시간에 질문 안 하시는 게 좋고 적중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반이에요. 이 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액추얼 같은 경우는 800대 이상들이 보게끔 난이도가 있다 그랬어. 자, 케이스는 중급이다 그랬어. LC. 첫 번째 주는 1, 2만 나와요. 1, 2만. 두 번째 주는 3, 4만 나와요. 두 번째 주는 3, 4만. 세 번째 주부터 모의고사만 나오기 시작해요. 모의고사만. 그래서 한 달 내내 이제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첫 주에 뭐, 두 번째 주에 뭐 이게 다 정해져서 나오고 있는 거야. 이 반은 14년 된 실전반이에요. 체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적응하시고 따라 붙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LC는 이제 그렇게 나온다는 것까지 알았어. 마지막으로 독해예요. 독해는 이틀에 한 번씩 나와서 총 12세트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서 수업을 듣도록 하세요. 되셨죠? 여기까지. 우리 반은 이게 진도가 어떻게 나가느냐. 수업을 이렇게 자료를 주면 지금 여러분들이 받으신 자료는 800대를 기준으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공부 분량이에요. 이걸 다 하시는데 한 번에 걸리는 시간은. 그러니까 수업에 맞춘 게 아니라 개인 학습량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예습을 하시고 다음날 숙제가 있어요. 다음날 내가 뭘 나갈 거야? 뭘 준비해와. 그러면 그걸 맞춰서 준비해 갖고 오시면 돼요. 숙제를 안 해갖고 왔거나 미리 예습 복습을 안 하신 분들은 수업 따라오기 힘드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는 다 했고, 자, 팝5를 먼저 시작해요. 난 팝5부터 시작하는 거 상당히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900 이상이라는 점수는 LC가 일단 만점이 나오고 시작하는 거예요. LC 만점 안 나오신 분들은 5, 6 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투자 가치가 없어요. 5, 6는 투자를 20시간을 했을 때 3문제 정도 더 맞을 수 있는 반면에 LC를 20시간을 투자를 하면은 거의 만점 가까이도 빼실 수 있어요. 너 LC, RC 따로 점수 빼는 거 아니야. 어차피 총점 제출하는 거야, 회사에. 그래서 효율성상으로 봤을 때는 LC 만점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독해를 4개, 틀린 개수 4개까지 줄여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5, 6예요. 근데 너는 겉멋만 들어가지고 공부한다 그러면 무조건 5, 6만 들고 설쳐대. 거기다 동그라미 치는 게 공부는 아니야.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생각하도록 하세요. 앞으로 4주 동안. 근데 오늘 팝5부터 먼저 시작해? 그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네가 자 5만 맨날 잡고 있으니까 제일 만만하니까 먼저 시작은 해보겠는데 일단은 강의 전체는 쪼개져 있어서 매일매일 나가는 진도는 이제 적정량으로 제가 배분을 해드려요. 오늘 첫 강의는 일단 5로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40문제가 있어. 나는 자 970을 원해. 틀린 개수 하나. 950 마이너스 둘. 930 마이너스 셋. 그런데 880까지 떨어져요. 4개는 안 돼. 지금 너의 틀린 개수가 어디에 걸려 있느냐. 우리 반이 800대 초반이 가장 많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많이 걸려 있어요. 관건은 얘로 땡겨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언젠가는 900을 넘을 것이다. 쌍팔년도 토익 공부해. 문제 많이 풀면 점수 오르게. 문제를 많이 풀고 해석해서 뭉개고 대충 찍고 아무리 해봤자 800 초반이에요. 수능 스타일로 공부했을 때 가장 최고로 나올 수 있는 점수가 830에서 정말 미련했다면 880까지 나와요. 하지만 900대는 지지 못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1로 넘어가는 게 지금 관건이에요. 그랬을 때 비율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비율을 먼저 보면 문법은 사실 별로 비중이 없어요. 토익에서는. 구조, 품사배열, 자 이런 쪽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와 접속사 문제 의외로 있고요. 어휘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지금부터 내가 부르는 번호에 동그라미 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르는 번호 이거야. 자 갑니다. 자 시작하자. 자 104번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앞부분부터 뭐 어휘가 쫙 깔려 들어왔네. 107번 108번 자 내가 부르는 번호에 동그라미 치세요. 111번 그 다음에 115번 116번 그리고 118번 그 다음에 120번 페이지 넘어갑니다. 가자. 121 123 그 다음에 120 어디까지 가야 돼? 128 130 그 다음에 계속 가자. 자 132 134 그리고 136 끝났어. 몇 문제입니까? 빨리 더해. 빨리빨리 움직이자. 빨리빨리. 시간 없어. 몇 문제? 15문제. 아주 조금 나왔죠. 자, 얘네들이 보통 몇 문제까지 나오냐? 21문제까지 나옵니다. 자, 출제 비중은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내가 부른 문제들의 공통점을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왜 문제 풀지 않고 자꾸 딴 얘기야? 너 문제 많이 풀었어. 삽질 그만해. 자, 문제를만 푼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한 발짝 떨어져서 지금부터 분석이란 걸 하세요. 공부란 건 머리 쓰는 게 공부야. 넌 공부하는 사람 지금 머리 더럽게 안 써. 자, 지금부터 공부란 걸 하기 위해서 머리란 걸 써보자고. 지금부터. 내가 부른 번호들의 공통점을 봅니다.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까? 어원이 하나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얘네들은 무조건 맞고 시작해야 돼. 지금 내가 부른 번호. 근데 여기서 틀린 개수가 나왔어. 게임 오버예요. 지금 내가 부르는 데 대해서 틀린 개수가 2개 이상 나왔어? 2개 이상 나왔으면 절대 900 진입 못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내가 부르는 번호에 별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움직이자. 102번.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 109번. 112번.
113번, 114번. 이 비중이 자꾸 늘어납니다. 지금 얘네들. 뭔데요? 보면 알아. 119번. 페이지 넘어가. 124. 그다음에 126. 그리고 나면 129.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끝나간 것 같긴 한데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몇 개입니까? 불러. 9개입니까? 자, 상당히 늘었네요. 지금 얘네들은 가장 적게 나왔을 때 7개, 많이 나왔을 때 9개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접속사와 전치사의 비중이 상당히 크더라. 이것도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난 네가 공부할 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좀비 같아. 몽롱해. 마약에 쩔은 것도 아니고. 지가 못 푸는지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 이것부터 봐. 네가 뭐 해야 되는지부터. 너 전치사나 접속사 다시 공부해 와야 돼 지금부터. 그럼 나머지 문제가 몇 개겠습니까? 15개, 9개라며 산수 못해? 영어도 안 되고 산수도 안 돼? 자, 얘 같은 경우는 14개에서 22개까지 떨어집니다. 40%입니다. 나머지가 이제 어휘가 되겠지. 지금부터 난 틀린 개수가 어디서 가장 많이 나왔다. 찾아. 분석이란 걸 하라고, 머리를 쓰라고. 찾아. 그만. 멈춰. 그만 봐. 그만. 눈도 빨리 움직이고 머리도 빨리 움직이고 손도 빨리 움직여. 정해진 시간 내에 이 많은 진도를 빼려면 빠르게 움직이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 봅시다. 고개 들어. 자, 어떠냐. 그냥 골고루 틀리셨어요. 총체적 난국이에요. 어디를 딱하게 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각각 2개씩이에요. 구조에서 2개, 어휘에서 2개, 전치사 접속사에서 2개. 너는 벌리는 것만 되지 마무리가 안 되는 애예요. 공부를 너저분하게 늘어놓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실력에 비해서는 점수가 매끈하게 빠지지 않죠. 자, 그랬을 때 계속 얘기하자.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가장 메인을 이루는데 자, 얘가 12유형으로 나누어져요. 12유형. 그래서 케이스가 12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12유형으로 나눠져 있어서. 전치사. 자, 토익 시험에 나온 전치사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에 토익이 맨 처음에 들어왔던 건 82년도고 보편화가 됐던 건 89년도부터예요. 그럼 그 역사를 돌아보면 ABCD에 등장한 게 몇 개가 되느냐? 44개밖에 없어요. 생각보단 적죠. 이 44개가 뭔지부터 공부해 보세요. ABCD에 등장하는 게 더럽게 많아. 그럼 못하지. 44개밖에 없다고. 접속사는 5종밖에 없어요. 5종. 이게 뭐냐? 이거 봐야지 이제 나랑. 5종이 뭔지. 그러니까 시험을 늘어놓고 너저분하게 늘어놓고 거기서 퍼덕거리고 앉아있지 말고 자기 몸에 딱 맞춰서 예쁘게 빼라고. 시험 공부한다고 맨날 그러고만 있지 말고. 자, 지금 정말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자, 지금부터 ABC들 훑어내려. 나 이 단어 태어나서 처음 봤어. 찾아. 빨리 찾아. 빨리. 누가 단어도 물어본대. 처음 보는 거 찾아. 그만. 있어 없어? 빨리 대답해. 난 단어도 물어본 거 아니야. 나 이 단어 태어나서 처음 봤어. 있어 없어? 빨리 얘기해. 없죠? 됐어? 그것도 대답 못해? 자, 다시 처음 보는 단어 있어 없어? 없죠. 없는데 왜 만점이 안 나와? 자, 왜 처음 보는 단어가 없느냐? 1200개. 자, 토익 시험에 나오는 어휘 문제는 지난 30년 동안 ABCD에 있는 모든 애들을 엑셀에 넣고 돌리면 총 1200개가 돌아다닙니다. 얘네들을 모아서 다시 공부 들어가셔야 돼요. 얘네들의 특징. 자, 일단 이것부터 얘기하자. 중1 기본 단어 500개, 중2 1500개, 중3 5000개, 고3 10,000개에서 15,000개, 공무원 영어, 편입 영어 20,000개. 자, 기본 단어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케블러리 22,000이라는 책을 보게 되지. 자, 최대 맥스가 2만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에 등장할 수 있는 단어는. 영어의 단어 개수는 총 25만 개. 자, 그 중에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건 1200개예요. 그러니까 중1에서 중2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죠. 토익은 중2 수준이라고 문법이. 그러니까 말은 쉬워. 그래서 그 1200개가 뭐냐고. 하루 50개씩 공부해 30일이면 끊어져요. 하루 50개씩 공부하면 분량은 상당히 적은 분량이에요. 보고 있으면 어때? 어서 많이 봤어. 뜻은 알아. 답만 안 나오지.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해. 공부를 어디부터 시작할 건지 잘 보라고. 뜻은 알아. 답이 안 나와. 그럼 거기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자꾸 삽질이야 공부가.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언제 누구와 어떻게 출제된다를 니네가 하루에 50개씩만 정리를 해도 한 달이면 끝나는 분량이에요. 여기까지가 네가 해야 되는 파5. 그래서 이거를 몸에 쫙 붙이실 거예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나랑 공부 네가 하는 공부의 실체부터 알고 하자. 시간 아까워? 이런 얘기하는 게 시간 아까워? 여태까지 공부 안 하고 뭐 했니? 그렇게 시간 아까운 애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몸 푸는데, 여러분들 몸 푸는데. 그래서 무식하게 공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어. 자, 여기까지 했어. 근데 지금 문제 풀었죠? 네, 그래서 질문이 나왔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몇 번이야? 9번이에요.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의 특징은 딱 봐도 전치사죠. 그죠? 전치사인데 ABCD를 보니까 어때요? 다 어서 많이 봤던 전치사죠. 다 봤어? 시작해? 응. 자, 이렇게 전치사 문제가 있어. 그러면 내가 어폰을 보는 순간 난 어폰을 알아. 알긴 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44개 표가 있다 그랬어. 이 표는 어디 있는데요? 자, 이 표는 내가 말하는 자료실은 usta.ac예요. usta.ac에 가시면 전치사 44개 표란 게 있어요. 다운받아와 내일까지. 몇 장이야? 2페이지예요. 2페이지로 정리 끝나요. 이게 많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한다니까? 그러면 그러면 어폰을 사전을 찾으면 뭔가 많아. 그치?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그래서 토익 시험에 뭐가 나왔냐는 거잖아. 토익 시험엔 2가지 버전밖에 안 나와요. 어폰은. 자, 어폰은 첫 번째가 뭐가 있느냐? 어폰 하고 나서 도착 시점, 발생 시점이에요. 그래서 토익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건 뭐야? upon delivery. 무슨 뜻이야? 배달 시에. upon request. 요구 시에. upon arrival. 도착 시에. 가면 있어. 응? 자, 그럼 다운받을 거야. 여기서 다 뭐 필기해가지고 들어갈 게 아니라. 수거죠? 자, depend on. 뭐와 같은 뜻이야? depend upon이죠. rely on은 뭐와 같은 뜻이야? rely upon이죠. 이런 식으로 동사 수거와 걸려들든지 발생 시점과 붙어줘야 돼요. 사람하고 쓸 수 있어 없어? 사람하고 쓸 수 없어요. 뒤에 사람 명사 있지 않니? 되셨어요? 그럼 딱 봐도 밑줄 뒤에 힘이 있어? upon은 아니다 이거지. 요게 사전을 찾으면 이것보다 양이 많겠지. 난 너 보고 사전을 찾아오는 게 아니야. upon이 지난 30년 동안 왜 나왔냐고 토익 시험에. 자, 그 표 외워갖고 와. 지금부터 나 이렇게 설명 안 해 앞으로는. 어폰에 1번, 2번 다 해당 안 되죠? 여기까지만 설명할 거야. 그러려면 머릿속에 채워갖고 와. 네가 푸는 온반이 지금 문제풀이반이야. 문제풀이반은 머리에 든 게 있어야 문제를 풀어. 머리 채워와. 응용이란 것도 머리에 든 게 있어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조표를 외워갖고 오실 거예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가 조금 더 봐드릴게요. 어폰은 안 돼. 그지? 어부를 봤어요. 됐니? 자, 시작해. 자, 어부 같은 경우는 1, 2, 3으로 떨어져요. 물론 사전을 찾으면 어부가 굉장히 길지만. 자, 실제로는 시험에 나온 건 동격. 그 다음에 자, 동격이 있거나 어부. 그러니까 더 쓰리 어브 서울 그랬어. 쓰리가 서울이고 서울이 쓰리죠. 그 다음에 구성 요소죠. 그래서 나오는 동사 수거가 뭡니까? consist of가 되는 거죠. consist of 무엇으로 구성되다. be made of 이런 수거 괜히 나온 거 아니야. 자, 이런 이 기본 쓰임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소유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근데 1, 2, 3에 해당하는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격 아니고요. 그죠? 소유 아니고요. 구성 요소 아니죠. 힘이 구성 요소예요? 그러면 어부도 안 되네. 여기까지예요. 가면 어부가 3가지 숙제 포인트가 저렇게 잡힐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온이 나왔죠? 온 같은 경우는 갑시다. 온은 이제 특정 장소나 특정 시간이나 특정에 쓰이게 되죠. 그랬을 때 이게 접한 면을 보여주는 게 온이잖아요. 그래서 on the desk 그러면 데스크 위에 올라가 앉은 거예요. 그렇죠? 그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제라든지. 근데 on이라는 건 사람한테 쓰는 경우가 토익 시험에선 발견된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회화에서는 it's on me 그럼 내가 낼게 이런 표현이 있긴 하지만 토익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on은 실제로 사람하고 같이 쓰인 적이 없다. 그랬을 때 for가 있어요. 아이고 길다. 자, for 다음에 1, 2, 3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랬을 때 for가 기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목적이나 용도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단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for 사람이 있단 말이지 얘는 뭐가 조심해야 되니? to 사람하고 비교해서 가셔야 되죠. 그만 멈춰. 자, give it to me가 맞아? give it for me가 맞아? 둘 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달라져?
자, pass it to me야, pass it for me야. 네 내키는 대로 쓰지 마. 네가 무슨 네이티브야. 대충 따라해보고 네 입에 붙는 걸로 쓰게. 넌 네이티브 아니야. 넌 어떻게 찍었어요? 그럼 감으로 찍었대. 내가 봤을 땐 넌 감이 없어. 감이 없는데 무슨 감으로 찍어. 자, 2와 4의 가장 큰 차이는 2는 단순 이동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줘봐. 내가 보고 돌려줄게. 그럴 때 give it to me가 맞아요. pass it to me 방향이에요. 이동 방향. 그런데 4는 마지막 최종. 그 사람이 최종 그 수혜자예요. 그러니까 give it for me 그럼 무슨 뜻이야? 내가 갖겠다는 얘기예요. good for you. 잘 됐네. 그게 그럼 그 좋은 게 너한테 갖다 나한테 올 거야? 네가 가진 거잖아. 끝난 거잖아. 그래서 이 fo가 사람을 받으면 그 사람이 최종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나 있잖아. 나 예를 들어서 대학에 합격했어. good to you야, good for you야. 잘 됐네. for you죠. 왜? 나한테 올 건 아니잖아. 그게. 그치? 근데 소금 좀 나한테 줘봐. 그럼 내가 완전히 가지고 집에 갈 거야? 그거 아니잖아. 돌아가면서 나눠 먹는 거잖아. 그치? pass it for me야, pass it to me야. pass it to me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어요? 요런 정도. 그래서 4의 몇 번째 용법이야? 4의 네 번째 용법. 가시면 4와 2의 차이점. 이게 또 주제 포인트로 잡혀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난 인간적인 거 싫어해요. 여러분들 800대 초반만 돼도 영어 잘 하시는 거예요. 영어 잘하는데 취업을 못할 뿐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몸으로 굴르던 머리로 굴르던. 네가 만약에 취업 어설프게 할 생각하지 마. 우리나라에 있는 발에 깔리는 게 대학 나온 20대야. 너는 발에 차이는 돌보다도 못해 지금 현재로서. 어쩔 수 없어. 현실이 그런 걸.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니네가 기분 나빠. 그게 왜 내 입으로 나오면 기분 나쁘고 현실인 건 기분 안 나빠. 어쨌든 현실은 현실인 거지. 그 상황에서 네가 경쟁력이란 걸 가져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몸으로 뛰세요. 나가서. 인턴을 하던 아르바이트를 하던 몸으로 경쟁력이 있을 만한 뭐 자격증 경험, 공모전 이런 거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 근데 그게 사실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네가 몸이 편하자고 머리로 승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펙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800대 초반에 4년제 서울대는 나와서 평점 3.5에 자격증 없는 애들 절대 취업 못해요. 백수의 기본 조건이에요. 아예 토익 400 맞고 공모전 자격증 휩쓰시든지 아니면 공모전 자격증 이런 거 할 그렇게 막 바지런히 쫓아다니기 힘들어. 그러면 토익을 아예 900 이상 넘어오시던지 어설프게 중간에 껴있지 말라고. 스펙으로 가려면 확실히 스펙으로 가고 몸으로 가려면 확실히 몸으로 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스펙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랬을 때 800 초반만 돼도 영어 잘하는 거 맞아. 누가 너보고 영어 잘하랬니? 착각하지 마. 영어 어설프게 잘하는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800 초반이 영어는 잘하는 게 맞는데 점수는 안 나온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그딴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난 네가 자연스럽게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관심 없어요. 내가 관심 없다는 거 회사 관심 없다는 거야 너한테. 자, 이 토익 900 이상이라는 점수는 거의 기계가 뽑아내는 점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계가 뽑아내는 점수. 그 대신에 그러니까 실수란 게 없는 점수예요. 10개 중에 하나를 틀렸어. 잘한 거죠? 10개 중에 하나 틀리시면 토익 계산 800대예요. 15개당 하나를 틀리셔야 돼요.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거의 기계가 넣고 빼는 것처럼 빼오셔야 돼요. 지금 전치사 문제를 하나 풀었어요. 그랬더니 읽어보고 자연스럽게 해석해보니까 얘가 답이야. 그딴 식으로 문제 안 풀어요. 900대들은. 지금 보시면 44개 표에 딱 넣고 기계적으로 뽑아갖고 오죠. 토익 문제에는 난이도 높은 문제가 실제로 없어요. 지금 보셨으면 알겠지만 겉에서 보면 다 고만고만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자체는 어려운 걸 많이 맞히는 시험이 아니라 쉬운 걸 얼마나 완벽하게 푸느냐의 시험이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범위를 아싸하게 잡아가지고 완벽에 가깝게 접근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스타일이 약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허세 떨지 말고 어설프게 영어 잘하는 거 필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느낌이었어요. 전치사 문제를 하나 풀어봤어. 그랬더니 뭘 이용해서 풀어 내가? 이걸 이용해서 풀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갖고 와야지. 그랬을 때 이제 프린트를 다운을 받도록 하시고요. 그럼 다른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몇 번을 질문하셨어요? 15번 질문했나 지금? 15번 문제를 보셨어요. 일단 ABCD를 딱 봤어. 근데 자 여기 지금 잠깐만 보실게요. 여긴 지워도 되지?
여긴 지울게 그러면. 자, 그게 A, B, C, D가 뭐 갖고 장난했어? 지금 품사 갖고 장난했어요. 맞아? 품사 갖고 장난했죠? 자, 품사를 갖고 장난을 했는데 그래서 A, B, C, D 뭐냐 이거잖아. 근데 이 토익이라는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 뚜껑 주소. 자, 오늘 첫 강의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뒤로 갈수록 첫날은 내가 하루에 5문제, 6문제 푸는 것도 힘들어요. 뒤로 가면 마지막 주로 가면 하루에 200~300문제도 풀어요. 왜 그러느냐? 초반에 잘 닦아 놓으셔야 돼요. 대단한 게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초반에 잘 닦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초반 속도하고 후반 속도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한 달 동안을 지켜보시면 나중에. 근데 지금 이게 잘 깔려 들어오셔야 돼요. 영어의 품사가 몇 개야? 꼴랑 8개예요. 꼴랑 8개. 그러니까 관사지외하고 팔품사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수식을 하느냐, 어떻게 배열이 되느냐 이거를 묻는 건데 기다려봐. 자, 요즘 사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즘 사전 없는 사람 없어. 하다못해 네 핸드폰에도 사전은 있어. 우리 무식한 시험 아니야. 단어 뜻 안 물어봐.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전을 다 찾았어. 네가 필요한 단어를. 자, 지금부터 늘어놔봐. 단어를 찾아서 그냥 늘어놓으면 센텐스가 나와? 수식관계나 배열을 알아야 센텐스가 나오잖아. 단어만 찾아서 늘어놓으면 센텐스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게 토익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뭘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 이거를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너는 이게 궁합이 안 맞아. 너랑. 너는 일단 대충 읽고 한국말로 해석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 수능에 쩔어 있어. 지금 보면 수능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토익하고 이제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 보세요. 공무원 영어나 대학원, 편입 영어 이런 거 봐봐봐. 단어 겁나게 어려운 거 많아요. 아무도 안 쓸만한 단어. 진짜 허세예요. 지들이 영어 못하니까 그냥 최대한 남들이 모를 만한 거 있어 보이는 단어만 때려 넣은 거예요. 근데 토익이라는 시험 보세요. 단어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수준이 떨어져요. 왜? 우리는 그런 장난질 안 쳐요. 이건 네이티브가 내는 거거든. 굉장히 세련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열을 많이 물어보죠. 자, 그래서 얘가 너무 길어졌어? 이제 얘기 들어가야 돼. 근데 봐봐봐. 거기 expand란 동사가 있어요. expand란 동사가 있지? 맞아? 나는 이게 타동사인 줄 알았어. 자동사 아니면 타동사겠지 뭐. 그지? 맞아요? 그럼 몇 형식 동사냐? 이제 이런 게 들어올 거란 말이죠. 목적은 뭐야? 전치사 뭐야? 이제 이런 게 들어온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이게 타동사인 줄 알았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reason, 명사인 줄 알았어. 그럼 내가 여기다 뭐라고 그럴 건데? 걔 가산이야? 불가산이야? 사람이야? 사물이야? 내 뇌는 2단위로 안 돼 있어. 빨리 2단위로 만들어. 한 달 내로. reason 가산명사예요. 걔 쓰고 싶었으면 관사는 넣으셨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expand가 자동사란 얘기야? 타동사란 얘기야 오늘? 자동사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 문장 끝난 거죠? 부사가 나와야죠. 그렇죠? 근데 나는 expand가 자신이 없어. 실제로 자동사, 타동사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 배열을 중요시 여기는 시험이지. 뻣뻣하게 굴면 못 푼다 문제. 뻣뻣하게 굴지 마. 자, 그랬을 때 뭐라고? 팔품사라는 거에 배열을 봐야 된다고. 근데 앞뒤를 연결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느냐? 기다려. 아직 얘기 안 끝났어. 자, 그럼 reason이 가산명사예요? 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장소에 관련된 명사는 다 가산명사예요. 그러니까 reason이 가산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거기에다가 장소는 가산이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얘기 잠깐 해봅시다. 룸이 뭐예요? 방이죠? 그럼 there is room이에요? there is a room이에요? a room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배웠을 때 혹시 이런 거 기억나? room이란 단어가 방 말고 뭐뭐할 여지가 남아있다. 뭐뭐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럼 불가산 명사가 된다. 이런 얘기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걸 하나씩 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연의 뜻, 장소의 뜻이 되면 싹 다 가산 명사예요. 그래서 자, 이 토익 시험에 나왔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제품이 그냥 딴 얘기 잠깐만 하고 갈게요. 자, 더가 있었어. 자, 마켓이 답이야, 세일이 답이야. 만약에 더가 없어? 그러면 마켓이 답이야, 세일이 답이야? 근데 이게 더가 있으면 뭐가 돼요?
온더 마켓이 돼요. 왜? 마켓 시장 장소명사잖아요. 가산명사라고 관사 붙어야 된다고. 이거 2011년도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답이 세일로 갔다 마켓으로 갔다 그랬던 거야. 근데 마켓이 가산이야. 이렇게 하나씩 외우다가 날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크게 이제 완전히 장악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공부에도 리더십이란 게 있는 거예요. 공부에도. 그러니까 이제 마켓이 가산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즌이 무슨 뜻이야? 지역이죠. 가산명사예요. area 가산명사예요. district 가산명사예요. 존 가산명사예요. 오피스 가산명사예요. 컴퍼니 가산명사예요. 빌딩 가산명사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쭉 정리 다 끝났어. 그래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제일 만만한 게 뭐야? 어차피 이형식은 아닐 거라고. 이형식 동사 몇 개 안 되잖아. 일형식 아니면 삼형식인 거잖아. 실제로도 일형식과 삼형식이에요. 실제로도. 그걸 누가 외워야 하나? 이형식 동사 몇 개 없는 거잖아. 뭐 seem, remain 뭐 몇 개 안 되잖아. 그럼 나머지는 일형식이거나 삼형식인 건데 지금 상태에서. 그럼 거기서부터 네가 응용을 할 생각을 해야지. 뻣뻣하게 굴었으니까 지금 문제가 안 풀린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자. 다음 문제 몇 번입니까? 16번. 16번 문제를 보셨어요. 16번 문제를 보니까 주어 끊어, appreciated 끊어, attention 끊어, to가 나왔네요. 그랬을 때 A, B, C, D가 있어. 근데 문제는 참석자들이 자 attention에 감사를 해요. to 대상이죠. 누구에게 준 관심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organizer. 자, 봐봐. 얘는 토익 시험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봐라고. 나는 to를 알아.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나는 to를 알아. 진짜 to를 알아? 자, 네가 만약에 to를 안다고 한다면 이게 to 부정사가 있을 것이고 to 명사가 있을 때 사람이나 장소가 나와요. 이건 전치사거든. 그리고 to ing가 있지만 이건 9개의 동사 리스트가 있어요. 자, 끝났어. 99% to 부정사예요.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to는 뭘까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누구에게 어디로 그랬을 때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거든요. 누구에게라는 건 이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회사나 단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여기까지. 멈춰. 그러면 토익 시험이 제일 좋아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게. 만약에 내가 이게 to 부정사라고 생각했어. to organize라고 생각했어. 됐어? 여기까지 목적어 내놔. to organize 그랬으면 목적어 내놓으라고 얘야. organize의 목적어 어디 갔니? 이런 배열이요. 이걸 유두리 있게 타주셔야 돼. 이게 감이에요. 토익 시험에서는. 요걸 한 달 동안 트레이닝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너랑 나는 단어는 새로 안 외워요. 네가 모르는 단어, 처음 본 단어 공부하지 마세요. 나올 확률 없어요. 아는 단어 갖고 노는 거나 공부하세요. 이게 to organize였으면 뒤에 목적어가 나왔다고요.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attention, 걔가 데리고 다니는 거 전치사 to예요. 그럼 attention이 데리고 다니는 전치사가 to였기 때문에 뒤에 그럼 뭐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organize 안 돼요? 여기 있는 단어로 대답하세요. organize 사람 명사예요. 가산이에요. 관사해 놓으세요.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요. 이걸 갖고 노는 거라고요. 이해됐니? 여기까지? organize 사람 쓰고 싶은 관사나 S 내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뭐예요? organization, 회사나 단체죠? 가산명사죠? 됐어? 그래서 관사나 S 붙었죠. organization에 관사나 S 붙지 않았어? 안 붙었구나. organization은 두 개가 있어요. 자, 명사가. 하나는 회사나 단체. 자, 뭐가 될 수 있어요? 얘가 가산명사. 특정 회사를 얘기하면 가산명사예요. 특정 회사를 얘기하면 그게 아니라 어떤 전체 모임, 전체 조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뮤니티라든지 어소시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됐을 땐 불가산명사가 있어요. 가산불가산이 자유롭게 넘나들어요. 그러니까 관사가 있든 없든 얘는 답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거나이저는 짤없이 가산이에요. ER로 끝났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 네. 오거나이제이션은 가산 불가산을 넘나드는데 ER이 붙었으면 짤없어. 가산이야. 이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
나랑 너랑 한 달 동안 네가 나한테 뭐 그렇게 대단한 걸 배우겠니? 니도 공부할 만큼 하고 온 건데 지금. 마무리죠? 세련되게 갖고 노는 거. 이거를 나한테 가져가시는 거죠. 요 단위로 이제 움직이시는 거. 아싸하게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요거 20일 동안 나랑 훈련하실 거예요. 앞으로 20일 동안. 그랬을 때 니네들이 얘기하는 최신 문제. 그래 최신 문제 왔잖아. 이거 갖고 얘기하라고. 지금 20번까지는 네가 틀린 개수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 적어도 900이 넘으려면. 그지? 근데 틀린 개수가 나왔잖아. 20번까지 지금 세 문제 풀어보셨어요? 내가 뭐 단어 뜻 불러드린 거 있어요? 봐. 공부하라고. 이런 거 공부하라고. 이런 거 공부하라고. 거기에 투는 뭐예요? 자, 여기에 투는 전치사죠? 마지막 문제 16번. 자, 그 회사나 단체에게 어텐션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 고마운 거죠. 우리가 관심을 보여줘서. 넘어가도 되겠나? 응. 그랬을 때, 저 to ing 리스트 뭐예요? 내가 저기까지만 써놨어? 왜? 나는 자료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난 문제풀이만 해줬으면 좋겠어. 문제풀이 하려면 머리를 채워갖고 오셔야죠. 가서 9개 리스트 받아갖고 오세요. 내가 말하는 모든 건 다 자료실에 다 넣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아까 시작할 때 그랬잖아. ustar.ac 그 사이트는 꼭 가셔야 돼요. 거기 자료실이 있어요. 제목을 보시면 44개 전치사표 이렇게 돼 있어.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론까지 다 잡아주는 반은 아니고 여기가 약한 거야 이렇게 해주면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이제 실전 반이니까 21번. 자, ABCD를 봤어요. 봤니? 자,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 자, 오너가요. hire 해요. 누구를? 자, 세일하는 사람들을. 자, 어떤 세일하는 사람들이야? enjoy, helping. 자, 누구를 도울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죠? 이거 어쩌면 좋겠니? 가장 많이 가서 틀린 건 원수로 가서 일단 가장 많이 틀리셨어요. 원수로 가서. 그 다음에 많이 틀린 건 n이라고 봐야 되나? with needs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제일 만만한 건 도우즈였어요. 도우즈가 없네. 도우즈 with. 이게 제일 만만한 답이에요. 도우즈 with. 자, 이제 시작합시다. 여기 좀 지울게. 그걸 보면서 일단 내가 이걸 틀렸다 이거야. 틀렸으면 어디 가서 뭘 공부해야 될까? 그냥 그거 설명만 들으면 되는 거야? 근본적으로 해결 안 할 거야? 이런 문제를 많이 푸는 이유가 뭐예요? 몇 개 틀렸냐 보려고 푸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많이 푸는 이유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네 약점을 찾아서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세트를 풀어야 되는데 넌 하염없이 풀기만 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멈춰서 메이크업하는 단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맨날 틀린 개수가 똑같지. 네가 만약에 지금 이거를 틀렸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문법적으로는 대명사 편으로 가셔야 돼요. 대명사. 난 대명사를 알아. 그래? 난 네가 대명사를 안다고 생각이 안 들어. 멈춰.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예, 그럼 이 수업이 재밌을 줄 알았니? 정신 바짝 차려. 이게요. 이 20일을 아싸하게 빡세게 딱 당겨가지고 보내시고 그 다음에 나가셔야 돼요. 언제까지 학원가에서 백수로 이렇게 돌아다니실 거예요. 네가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고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원가에서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는 네가 아무리 영어 좀 한다고 뻗팅겨 봤자 백수는 백수인 거예요. 그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현실 직시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리고 공부라는 게 항상 누구나 노력은 해요.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야. 2% 부족하게 해서 그렇지. 너도 그런 거고 지금. 근데 그 2%가 제일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세련되게 효율적으로 딱 당겨줘야 되는데 뒤에 가서 흐지부지 되는 거거든. 여러분들 지금 공부가. 하여튼 피도 토익으로 흐른다고 생각해. 20일 동안. 이 생각하는 단위. 그래서 완벽하게 토익에 올인했다가 딱 빠져나가세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토익으로부터는 자유롭다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자유는 많이 가진 것보다는 돈 많이 갖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걸 빨리 끝내는 것도 자유로운 거예요.
네가 지금 토익에 몇 달째 발목 잡혀있니? 토익 그러면서 어쨌든 토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잖아. 하여튼 이번 달 20일 2014년도 3월 난 때려 죽여도 그때처럼은 공부 못한다. 20일. 네 인생의 마지막 공부야. 정말 제대로 하세요. 완성도 있게. 이번 공부는. 응? 네 인생에서 내가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마지막 사람이야. 여기서 너가 몇 년만 더 늙어서 공부하겠다고 계속 그렇게 돌아다니면 그것도 민폐고 주책이야. 정신 차려. 이제 다 늙어갖고. 너 늙었어 이제 공부하기. 요새는 22살만 넘어도 저기 뭐야 편의점에서 안 쓴대. 늙어가지고 너 갈 데도 없어 이제. 자 정신 바짝 차려. 이게 우리가 어설프게 똑똑해서 가장 힘든 사람들. 우리 반 학생들의 공통점이 어설프게 똑똑한 학생들이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사도 싸가지가 없고 학생도 싸가지가 없고 우리 반의 특징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시니컬해요. 학생도 강사도 다 시니컬한 반인데 하여튼 여기서 탈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물론 여기 공기도 안 좋고 힘들고 하겠지만 봐봐 20일이라고 해도 금방 간다. 오늘 5 며칠이나 더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7이야 7. 7개 파트야 7개 파트. 한 파트당 이틀만 해도 14일이야. 한 파트 한 파트 다 저기 계산돼서 나오는 거니까 빨리 집중하세요. 자 그나저나 계속 얘기해 볼게요. 12유형 그랬어. 나 대명사를 알아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공부를 안 한단 말이야. 대명사를 안다고 생각해서. 그치? 여기 좀 볼까? 토익 시험에 나오는 대명사는 이거 적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대명사 자료집을 다운받으시면 그 순서 그대로 있어요. 그럴 때 네가 아는 게 뭐냐? 너는 he, his, him, she, her, hers 이런 거예요. 이걸 갖고 안다 그러면 상당히 곤란해 얘야. 이걸 갖고 토익에 나오는 대명사 알아. 자, 실제로 토익 시험에 나오는 대명사는 2000년 중반은 제기대명사가 대세였어요. 그러다 그게 한물 갔고 2000년 후반 그러니까 2008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소유대명사가 대세였어요. 이것도 한물 갔어요. 요새 대세는 이쪽하고 이쪽인데 부분대명사와 부정대명사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나중에 지워요. 그러니까 너무 막 필기하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저것만 다시 공부해 오세요. 부분대명사와 부정대명사만 다시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대충 안단 말이지. 이 세 개는. 그러니까 네 보고 아예 대명사 다시 공부해 오란 게 아니라 그중에서 토익 시험에 나오는 건 4번과 5번인데 이 부분이 약하시다고요. 그러면 부분대명사는 뭐예요? 라고 얘기했어. 부분대명사라는 건 자 원래는 수량의 형용사나 수사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수량의 형용사나 수사에서 넘어오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냥 일단 한번 보고 얘기합시다. I have some 그러지. 그치? some money까지 꼭 써야 돼? 얘네들의 품사는 형용사이자 대명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뒤에 명사를 안 쓰고도 명사 대신을 하게 되는 거지. 명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그런데 얘네들을 그래서 싹 다 리스트업을 해서 풀어갖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 오늘 저랑 하나만 하실게요. 난 애니를 알아. 그래? 알아? 애니에 대해서 얘기해봐. 애니가 애니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어서 많이 본 거하고 아는 걸 착각하면 안 돼. 넌 어서 많이 본 거야. 아는 게 아니야. 애니의 특징. 애니는 출제 포인트만 얘기해. 나한테는 항상. 평서문이나 긍정문에선 쓰이지 않아요. 애니는 부정, 조건, 가정, 미래, 불특정에서만 쓰이게 됐어요. 그럼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얘기해 보자고. I have any friends예요? I don't have any friends예요. I don't have죠. 자 거기 어디 not 있니? 문장에? 없죠? if 있어? 없죠? 시제 현실적으로 미래 불특정이에요? with가 붙었는데 어떻게 미래 불특정입니까? with 뭐뭐한 사람이잖아. 특정이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any 답이 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any가 답이 될 수 없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얘기 아직 안 끝났어.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뭘 공부해야 돼? 집에 가거든 부정대명사라는 걸 공부해 오세요. 부정대명사에 뭐가 나올 거냐? 라고 얘기했을 때 does라든지
원이라든지 아니면 another, other 이런 것들이 부정대명사로 들어가요. 오늘 집에 가서 다시 공부해야겠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만약에 네가 원을 쓰고 싶어. 원을 쓰고 싶으시면요. 거기에다가 the one이라든지 뭐 someone's라든지 anyone이라든지 붙이셔야 돼요. 왜요? 왜? with 이하에서 특정으로 수식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제한이 걸리려면 someone with, anyone with 뭐가 붙어야지 원 자체는 불특정이기 때문에 the one, anyone, someone, everyone 뭐가 붙어야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with나 who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하자. 원은 불특정이에요. with 이하가 수식을 하면 특정이에요. 제한이 걸린 거예요.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그냥 원은 못 써요. the one, anyone, someone, everyone 붙이고 들어오라고. 정리 잘 되고 있어? 그래서 도우지는 가능해요? 도우지 who 그러잖아. 도우지 with 그러잖아. 오늘 도우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죠? 있으면 답이에요. 혹은 anyone, someone 답이에요. 다 피해갔죠 지금 답에서? 여기까지 이해 잘 되고 있나?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자 enjoy 뭐한 사람들이에요? 디자인 니즈를 가지고 있는 other people이죠. sales people이 other people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한 단어로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others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잘 이해됐어? sales people이 other people을 도와주는 거라고. 그래서 others라고 한 단어로. 네, 요건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왜? 이거 제대로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맛보기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봐. 12유형인데 12유형이 제목이 웃겨. 명사, 대명사. 네가 우습게 보는 거야. 들어가 보면 안 웃겨요. 난 대명사 알아. 가서 파일들 열어봐. 자, 명사를 알아. 네가 파일을 열면 저 순서대로 돼 있어. 명사는 이 순서대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는 이 순서대로 돼 있어요. 이거를 정리를 좀 해보셔야겠죠, 저랑? 그래서 케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 할 때 한 번 더 잡아드릴게요. 구체적으로는. 오늘은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 24번 가셔야 되겠죠? 이제 빨리빨리 끝내고 다른 파트도 조금만 하자. 응? 자, 빨리 하자. 24번으로 가겠습니다. 걸렸네. 자, 밑줄 가로 열어. 세션 가로 닫아. 잘 봤어? 자, 그 다음에 must read 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attend 다음에 ing가 있네요. ing 위에다 별표 하나 얹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실게요. read 1번, attend 2번 써. 그리고 답 옆에다 1 플러스 2라고 써. 이제 정리 다 끝났어요. 시작합니다. 시작하자.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 in addition to의 to는 to 부정사예요? 전치사예요? 전치사죠. 둘 다 하라는 얘기죠? attend도 하고 read도 하라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이해 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in addition to가 왜 답인지는 이해가 됐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as well 좀 보실게요. 봤어? 여기 좀 품사하고 장난친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자. as well은 품사가 뭐예요? 얘들아, 머릿속에 먼저 새겨. as well은 부사예요. as well as까지 가면 전치사나 접속사에 다시 해보자. instead는 부사예요. instead of까지 가면 전치사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on behalf 부사예요. on behalf of까지 가면 전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as well에서 끝난 거니까 얘는 품사를 뭐라고 봐야 되는 거야? 부사. 쓰고 싶으면 어디까지 와야 돼? as well as까지 와야 되는 거지. 자, 이제 두 개가 남았어. 대시 남았죠. providing that, 뭐 so that, in order that. 잘 보고 계십니까? 애들 분사 안 받아요. in order that, so that, providing that. 분사 안 받아요. 되셨어? 이게 끝난 거지? 요런 걸 나한테 최대한 가져가야 돼.
이번 달에. 근데 이게 속도가 빨라져야 된단 말이야. 지금보다 훨씬 빨라야 돼. 오늘 첫 강의라서 몸 푸는 거라서 속도가 느린 거지.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르셔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이런 스킬을 가져가려면 뭐가 튼튼해야 돼? 이쪽이 튼튼해야지. 12유형, 품사배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튼튼해야지 내가 그 위에다 스킬을 막 던져준단 말이지. 그래서 조금만 더 해볼게요. 2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25번을 보시면 그나저나 이거 저기 뭐야 24번 1+2였어요. 어텐드도 하고 리드도 하란 얘기예요. 내용상으로 봐도 25번 가실게요. 주어 끊어, 동사 끊어, operations 끊어. 다 끝났니? 자, 이제 A, B, C, D를 보셨어요. 시작해. 얘는 무슨 문제예요? 어휘 문제죠? 맞아? 여기 좀 봐, 이제. 어휘는 나하고 1200개를 하실 거예요. 근데 뜻은 나는 안 불러드려요. 뜻은 안 불러드리고. 그럼 뭐만 해요? 얘는 언제 누구와만 잡아드려요? 예를 들면 시작해 봅시다. closely 이제 보세요. 옆에다가 조사하다, 검사하다 라고 쓰세요. 자, 그리고 나 좀 보자. 왜 한국말로 쓰라고 했을까? 너무 많아. 다 못 써. 자, closely monitor, closely inspect, closely study, closely examine, closely investigate, closely look into, closely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어떤 동사들하고 같이 나와? 조사하다, 검사하다류의 동사들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동사가 20개도 넘어요. 그걸 쓸 생각을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이해할 생각을 해.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조사하다, 검토하다 이런 동사예요. 앞에 expand가? 아니죠. closely 치워. 오버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해 봅시다. 오버 보셨어요? 자, 난 오버를 알아. 그래? 나는 네가 오버를 안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자, 오버 같은 경우는 실제 쓰임이 전치사 쓰임이 더 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버가 끝나다라는 의미를 가질 땐 자동사 뒤에서만 가져요. 자동사 뒤에서만. 그러니까 고 it's 비동사 뒤, it's over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비동사두나 자동사 뒤, go over 이런 부사들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자동사 뒤에서 끝나다든가 지속의 의미를 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 그리고 그럴 땐 형용사 용도도 있죠. 부사로만 쓰이는 건 아니고. 자, 그럼 조인틀리 안 돼요? 얘 조인틀리면 두 개가 떠야 돼. 앞에서 A and B가 뜨든지 뒤에서 with B가 뜨든지. 주어가 하나면 조인틀리로 못 가. 주어 하나 아니야? 그렇죠? 그렇다고 뒤에 with가 뜬 것도 아니잖아요. 앞에서 A and B가 뜨든지 뒤에서 with가 뜨든지. 정리 잘 되고 있어? 네. 그러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 당연한 얘기야. 그치? 들으면 뭐는 당연. 그럼 말 안 되는 얘기를 내가 떠들고 있겠니? 들으면 알아. 혼자 풀면 몰라. 그 부분을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시험장에 혼자 들어간단 말이야. 조인틀리를 봤어. 그랬더니 뭐 연합하여, 합쳐서 이러고 있으면 날 새는 거야. 조인틀리가 뜨면 뭐가 떠야 내가 떠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지. 이걸 해석하고 있으면 날 새고 있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 예를 들면 furthe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죠. 그래서 expand further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추가, 계속, 지속, 멀리, 더 많이, 정도의 추가, 기간의 추가, 범위의 추가, 더 많이, 더 멀리, 더 오래. 넘어가도 돼?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디 가니? 27번 갈게 그냥. 문장부사였네요. 문장부사.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누구였다. It was who 이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 ultimately가 eventually죠. finally죠. 이거 단어 뜻 몰라서 물어본 것 같은데 나한테. 앞으로 뜻 모르는 건 나한테 물어보지 마. 네이버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보는 건 뜻을 알아도 답이 안 나오는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가 실전반이고 마지막 반이라고 그랬어. 그거에 맞게 질문 준비하세요. 뜻 모르는 건 나한테 물어보지 마. 다른 건 넣고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시고요. 뭐 해석만 해봐도 답 나올 것 같으니까 39번으로 가실게요. 자, 내가 ABCD를 쓱 보고 제일 먼저 지운 게 뭐냐?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ABCD를 쓱 보고 제일 먼저 지운 거. 혹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접속사와 관계대명사의 개수 더하기 1은 동사의 개수이다. 이런 얘기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맞아? 그러면 whichever든 whatever든 which든 뭐가 됐던 whichever 이런 게 있다는 건 뭐의 개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인가? 동사의 개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 아닌가? 내가 너라면 whichever부터 지우고 시작했을 것 같은데? 지웠니? 자, better than 자, 더 나아요 그랬어요. 39번 하고 있잖아. 맞아? 네. 더 나아요 그랬어. 그랬을 때 better than 다음에 뭐가 생략된 거냐 그랬어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좀 봐라. ABCD가 뭔지 알아? 얘예요. 다시 여러분들 지금 같은 데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이걸 공부를 근본적으로 안 해놓으니까 이거랑 엮인 건 지금 다 틀리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생략된 건 뭐냐? 생략된 명사 찾아오셔야죠. 뭐가 생략됐을까요? 왜냐하면 ABCD가 지금 명사 역할하는 거잖아요. 맞아? most people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 여자가 많이 안다는 거죠.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most people보다. 그러면 너는 people이 가산복수인데 much를 쓸 거니? 안 쓸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much와 most야 이걸 보면 뭐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생략된 명사를 찾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생략된 명사를 찾아와야겠다는 생각은 왜 들어? 수량의 형용사에서 나한테 지금 내가 딱 띄워놓은 게 뭐냐고. 뒤에 명사를 생략하면서 들어온다면서요. 생략된 명사를 찾아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가 명사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길을 뚫어주는 거예요. 다리 놓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뭘 생각하고 그 다음 뭘 생각하고 뭐와 관련된 문제고 이것만 찝어내시면 돼요. 내용은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내가 지금 방금 most people best 다 이해하셨어요. 더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의 차이예요. people을 떠올렸느냐 안 떠올렸느냐 한 끗 차이라고. 여러분들은 누가 옆에서 한 번만 건드려만 주면 돼요. 여기 생략된 명사가 뭐야? 이렇게 건드려만 좀 풀어요. 지금. 근데 그거를 혼자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 반이 뭐 하는 반이야? 뭘 새로 배운다기보다 그거를 건드리는 걸 몸에 붙이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서 나가시면 돼요. 공부는 사실 언제 하세요? 대명사 책인데 왜 못해? 할 수 있지. 근데 이게 문제마다 20초 단위거든요. 20초 단위로 띄우는 걸 훈련받는 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실전 반이고 문제풀이 반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20일 동안 팝5는 이렇게 20초 단위로 생각의 순서. 뭘 생각하고 그다음 뭘 생각하고 그래서 관련적으로 나는 뭘 메이크업하고 이런 걸 계속 20일 동안 몸에 붙이는 강의가 팝5가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실력이 너무 없으시면 강의를 따라 붙기가 힘들어요. 왜? 그 위에 스킬이 붙기 때문에 기초가 약한 사람은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같이 하면서 하도록 하긴 할게요. 여기까지가 오늘 팝5를 한번 풀어보셨어요. 아직 얘기 안 끝났어. 아직 오늘 저기지. 자, 오늘은 일단 팝5만 할 건데 우리 반이 이번 달에 시간이 많으니까 한 가지 2분 안에 끝낼 테니까 지금 나중에 싸.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서 제일 가고 싶은 사람은 나야.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자, 너넨 돈 냈잖아. 돈 냈으면 끝을 봐야지 어딜 잡고 가. 자, 그런데 2분만 더 얘기합시다.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끝날 때 내가 내일은 뭘 나가겠습니다를 얘기를 해드려요. 그럼 그걸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준비 안 해갖고 오실 거면 오지 마세요. 와가지고 걸리적거리기만 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수업 시간에 수업제를 안 봐요.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막 몽롱하게 앉아 계시면 계속 나한테 걸려요. 걸리적거려요. 공부하고 다니세요. 공부 안 할 거면 미리 빠지세요. 걸리적거리니까. 자, 그랬을 때 내일 1차 숙제가 뭐냐. 케이스 1회와 액츄얼 1회의 파5를 풀어오시는 게 1차 숙제예요. 그것만 풀어갖고만 안 되지. 푸른 다음에 답을 맞춰.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초벌구일 해. 이건 내 혼자 할 수 있는 거. 요거는 잘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그걸 포스트잇에다가 하나에다가 질문할 번호를 적어 갖고 와. 됐지? 이게 1차 숙제예요. 그게 대략 설명하는데 40-5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케이스 1회와 액츄얼 1회의 팝5.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독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독해 1회를 풀어갖고 오셔야 돼요. 싱글만 풀어갖고 와. 독해 1회 싱글. 소요 시간은 30분 정도 걸릴 예정이에요. 내일 그게 강의 설명이. 사이트 돌아보시고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